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뉴스, 서부선 경전철 연말 착공 15년 수건 풀리나라는 기사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 실시 협약 행정 예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침내 실제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달 본계약이 체결이 되면 사실 실시 협약 행정 예고이기 때문에 누군가 반발하거나 이슈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본계약이 체결이 될 거고요. 현재 이제 뭐 이런 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2029년 말 혹은 제가 봤을 때 빨라도 2030년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과 같이 장기적으로 교통망이 개선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개선될 예정인 지역의 부동산한테 확정적인 뉴스만 들린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승 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에요. 경전철이면은 여기 보면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지상으로 움직이는 경전철인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15.8km에 1조 6천억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와 관련된 거는 모두 지화돼서 진행이 되는 경전철이라고 하시면 돼요. 중전철과 다르게 경전철은 이 량, 그러니까 운반하는 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경전철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세량이고요. 이게 이제 고양 은편선과 관련돼서 이제 경기도랑 풀어야 될 부분인데 직결이 되게 되면은 4량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4량이라고 했을 때 3량이라고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유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뭐 한 130명 정도 한 번에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처럼 목말라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 서부권에서 서남 지역으로 이렇게 좀 횡단하는 형태로고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여기가 이제 여의도 부분입니다. 여의도, 노량진, 서울대 입구, 뭐 장승배기, 세절 뭐 이런 식으로 환승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는 다른 교통 대안이 별로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8년도에 최초에 생성되었던 계획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씩 현실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듣고 있어요. 사실 여기 세전력부터 장승배기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는데요. 이게 2015년 6월에 조금씩 더 개선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승인하면서 서울대 이기까지 노선이 연장되면서 사업성이 좀 더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절에서 또 은평까지 연결되는 형태, 고양 은편선이 직결이 되는데 왜 직결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고양 은편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청 청사부터 세전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그 노선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창릉 신도시, 아주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규모가 크죠. 창릉 신도시에 있는 단지를 관통하면서 한 3개역 정도가 생길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망을 확충하면서 공급하겠다고 했던 3기 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이 서부선과 고양 은편선 직결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양 은평선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호재이겠지만 세전역에서 여기까지 기존의 서부선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양 은편선이 붙는 게 오히려 이용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동인구로 넘어오는 사람들의 인구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용자는 엄청 늘어날 텐데 한량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쪽쯤에는 꽉꽉 차가지고 제대로 이동을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신촌 그 이해 여의도 구간 남쪽 강남 접근선까지로 보고 내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리는 사람보다 계속 타는 사람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 끝에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좋을까냐는 의문이고요. 다만 여기도 이런 이제 경전철 노선이지만 급행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급행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급행 열차로 인해 가지고 어 보다 더 획기적으로 이동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급행열차 도입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봤을 때 이제 이동하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동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대 15분, 20분은 적지 않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 출퇴근 시간만 많은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주요 대학교들을 연세대와 뭐 이제 여러 가지 대학들을 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도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투자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서부선이 나온다고 했을 때 서부선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우리는 보통 세절이라든지 이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들 미처 아무런 교통망이 없었던 여기가 이제 중앙 명지대역이고 연희동, 연세대 그리고 뭐 이런 지역들 국회의사당, 한국거래소, 성모병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쭉쭉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역 같은 데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일 핵심 지역은 여의도,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성모병원, 국회의사당 인근이 가장 집값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가치가 오히려 더 나아진다라고 봐요. 사실 연희동 연세대만 하더라도 물론 이 역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인근에 버스라는 거를 환승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신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경로가 발생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창릉 신도시 같은 곳이 진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편리성이 크게 증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부선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서부선에 대해서 보는 것도 보는 거겠지만 좀 더 고향 은평선과 관련된 노선들이 어디를 지나고 이 부분이 과연 직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미리 가늠하면서 투자의 포인트로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고 고향 은평선까지 연장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창릉 신도시에서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에는 서부선과 직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맨 위에 있는 시발점이 되는 고양 시청 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탑승을 해가지고 올 거예요. 예. 왜냐면 양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의 탑승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형태의 것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포만 본다고 하더라도 김포시에서도 경전철이 있는데 이제 고천 인근만 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탑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 안쪽에서 차라리 멀리에 있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편안하게 낑기지 않고 앉아서 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매일같이 지옥철에서 낑겨 타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향 은편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노선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 어떤 형태의 집들이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같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서부선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빵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08년도부터 나왔던 노선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공론화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선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기 됐으니까 바로 투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노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탑승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노선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적인 관점으로 공부해 보시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